오늘은 내가 미 국채 금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 주식 얘기 안 하고 오늘 왜 국채 채권 얘기해? 일단 주식 투자를 할 때 종목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게 좀 이렇게 간지나는 말로 거시경제인데 간지나네. 거시경제를 좀 이제 이해를 해야 뭐 이것도 좀 간지나는 얘기인데 탑다운 방식의 투자를 할 수가 있어. 바텀업은 이제 종목 분석을 해서 아래부터 이제 올라가는 건데 거시경제를 보고 이제 돈의 흐름이 어느 주식으로 갈 것이냐 보는 게 탑다운이야. 너 전환근 지린다. 당근이지 당근. 탑다운. 요즘에 이제 뉴스만 보면 미국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빠질 것 같다. 요즘 이런 기사들이 틈만 나면 나오잖아. 나도 이제 처음에 이런 주식 기사들을 접했을 때 좀 당황스러웠어.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스터디를 해봤지. 미국 채권과 주식에는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일단 채권을 내가 먼저 설명해주면 말 그대로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발행하는 채권이야. 예를 들어 재무부가 이제 돈이 필요한 거야. 요즘에 뭐 바이든이 인프라 정책이다 아니면 뭐 경기 부양 정책이다 돈을 많이 이제 서민들한테 풀었잖아. 그 풀기 위해서 이제 재무부도 돈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거야. 그럼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을 사가는 채무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채무자들이 이제 그 채권을 살 때 적용받는 수익률이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거든. 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뭐 이런 거? 그치. 그 10년 만기는 이제 만기 그 채권의 만기 기간인데 어쨌든 그건 수익률이라고 보면 돼. 만기 수익률이 1.5%인 채권 만기 샀을 때 100만 원 사면 그 복리로 100만 원 곱하기 1.5 그다음에 또 1.5 받는 거야? 단위야. 복리는 아니고 채권은 단위야. 뭐 100만 원짜리를 샀으면 1년 뒤에 1.5만 원 받고 1.5%짜리면 2년 뒤에도 똑같이 1.5만 원. 3년 뒤에 1.5만 원. 이런 식으로 단위로 이제 적용이 돼. 이건 좀 채권의 심화 내용에서 다루도록 하고 어쨌든 왜 채권 금리가 중요하냐면 채권 금리가 1.5%가 넘어가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미국에 주요 이제 배당 주식들이 있단 말이야. 뭐 우리나라로 치면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배당은 잘 주는 이런 주식들이 있잖아. 미국에도 똑같이 그런 배당 주식들이 있어. 근데 그 배당주들의 평균 배당률이 1.5% 언저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의 배당률이 1.5%인데 채권 수익률이 그 1.5%를 넘어가는 순간 큰 자본가들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투자처로 옮긴다는 거지. 당연하지. 야, 미국에 속한 하나의 기업보다는 미국이 더 안전할 거 아니야. 그치, 정확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간지나는 말로 머니무브라 그래. 머니무브. 돈을 많이 가진 자본가들의 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옮겨오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갈수록 특히 1.5%를 돌파하면 할수록 이제 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옮겨온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불황이 온다. 그래서 요즘에 자꾸 기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나도 시장에서 싸게 돈 끌어다가 채권 사면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게 돼. 미국 채권 금리 관련된 기사들을 찾다 보면 미국의 이제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 기준금리 올리는 시기를 앞당기겠다. 뭐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또 같이 쏟아져 나오거든. 그게 이제 미국 국채 금리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 어떤 연관관계가 있어?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있는데 가장 좀 단편적으로 쉬운 설명을 하자면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중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 적용시키는 금리야. 뭐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이주열 총재가 이제 있는 한국은행이 뭐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 같은 그런 시중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줘. 그럼 이제 시중은행들은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어디단가 이제 투자를 하겠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채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엔 지금 기준금리가 0.25%인데 굉장히 싼 값에 이제 시중은행들이 돈을 조달을 해와.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1.5%나 되는 수익률에 국채에 투자를 해. 국채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 망할 수가 없어. 그럼 거기에 투자를 하면 이 시중은행들은 되게 쉽게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거지. 굉장히 복잡한 이유들이 있지만 단편적으로 보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준금리는 장기 국채 금리랑 연동이 돼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채권은 정말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잖아,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수익률이 1.5%를 보장해준다는 거잖아, 10년 만기면은. 그치. 사람들이 돈 장난 못하게 하려고, 너 말대로 폭리를 못 차게 하려고 하려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겠네? 그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그 시장에 있는 기준금리도 올려서 맞춰주는 거잖아. 맞아. 근데 그렇게 되면 돈을 빌릴 때 발생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 회사들은 투자를 해서 설비를 증설하거나 이러면서 매출을 늘려가는데 그러면 그때 자기 돈으로 안 하고 다 어느 정도 빌려 쓴단 말이지, 재무제표 봐도. 그치. 금융 비용들이 더 늘어나겠네. 맞아. 그래서 요즘에 이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주식들을 주도주라 그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뭐 되게 대표적인 주도주가 바이오주 아니면 뭐 5G 기술 관련된 테크주들이 이제 줄을 잃었단 말이야. 근데 올해 초를 들어서면서 뭐 철강주, 건설주,
은행주 같은 대표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주도주를 다시 이제 차지하기 시작했거든. 그 이유가 아까 너가 말했던 이유에서 찾을 수 있는데, 앞서 내가 이제 설명했던 그런 이제 테크주들은 보통 성장주라 그래. 그 회사들은 미래에 이제 벌어들일 수익을 더 비중을 크게 두거든. 그래서 너 말대로 이제 뭐 공장이나 아니면 R&D 센터나 이런 투자들을 공격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걸 다 이제 돈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 부채를 갚는 데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런 회사들에 대한 가치보다는 현재 실적이 잘 나오는 경기 민감주들, 철강주나 건설주들한테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지. 최근에 시장들이. 기준금리 상승이 굉장히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은 국채금리가 오르면 결국 기준금리가 오르고, 기준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이 쓰는 부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니까 부채가 적은 기업과 그리고 미래에 돈을 얼마큼 벌 기업들보다는 현재 부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잘 벌어가는 그런 회사들이 좋겠네. 맞아, 정확해.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시가총액을 보잖아. 근데 그 시가총액이 적정하다 아니다는 현재 벌어들이는 수익 플러스 미래에 벌어들이는 수익을 다 고려해서 이제 평가를 할 거 아니야. 근데 미래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현가화를 시켜야 돼. 예를 들어서 뭐 1년 뒤에 1,000원이면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얼마냐.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뭐 1,000원이 현재 가치로 900원이 될 수도 있고 950원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더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이제 현가화를 시킬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커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겠다. 너가 말했듯이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현가를 시키면 현재 예상한 미래 매출 이게 할인이 많이 되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미래 매출을 다시 측정할 수 있잖아.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가격 결정권이 자기한테 있는 회사면 오히려 역으로, 그치? 가격 민감도가 떨어지고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면 미래에도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비용도 올라가고 물가도 다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마냥 그 미래를 보는 그런 주식들에 사지 말아야 된다는 근거는 아니네. 사실 부채 비율이 낮고 가격 결정력이 있는 미래에도 마치 독점 기업처럼. 그렇다면은 이 시장 금리에 대해서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네, 다른 기업. 그치. 너 말대로 금리가 오른다는 건 자동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과 연관이 되고, 물가 상승은 임금 상승을 기반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물가 상승이 되게 되면 그 물가 상승분만큼 그 회사의 이제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면 너 말대로 이제 독점력이 있어서 제품 가격을 올려도 점유율에 문제가 없어. 물건이 잘 팔려. 그런 회사라면 매출도 같이 늘 거니까 평가를 시켰을 때 금리가 크게 이제 영향을 주진 않겠지. 그게 포인트야. 그러네. 그럼 너 말대로 확실히 너가 이 주제를 가져온 이유가 있네. 주식을 할 때 그 머니 무브, 그렇지. 머니 무브. 뭐 탑다운 머니 무브. 그래서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뭐 종목 분석을 하는 것도 좋지만 큰 돈의 흐름을 먼저 좀 파악을 하고 접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탑다운 자세 한번 해줘. 탑다운. 탑다운 진짜 탑다운. 저게 어떻게 탑다운. 탑다운이야? 찍어내리잖아.